전영록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배우 이미영과의 첫 번째 결혼 생활의 파탄과 특히 전보람과 전효빈을 포함한 자녀들에게 의도치 않게 안겨준 고통이었습니다. 1954년 3월 26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난 전영록은 예술인 가정에서 자랐는데 아버지는 배우 황해이고 어머니는 가수 백설희이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명성에 대한 압박과 가족 생활의 스트레스를 목격했고 이는 그를 예민하면서도 야심찬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술가로서 그는 항상 청중에게 기쁨을 가져다주고 싶어 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을까 하는 두려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1985년에 시작된 이미영과의 결혼 생활은 한때 한국 연예계에서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로 여겨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빛나는 스타입니다. 이미영은 드라마를 통해 명성을 얻었고 전영록은 음악계를 장악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보람과 전효빈이라는 두 딸이 있지만 예명인 우람 또는 RA무로도 알려짐. 그들의 결혼 생활은 직장의 압박, 성격 차이, 해소되지 않은 오해 등으로 인해 점차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1997년 이혼 후 전영록은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 그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남편으로서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도 실패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제 아이들이 불완전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는 보람과 효빈이 부모님의 이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슬픔이 더욱 깊어지고 그들을 온전히 보상해 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파경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죄책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전영록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활동한 아티스트로 공연, 영화 촬영, 녹음 등으로 끊임없이 바빴습니다. 긴 투어 때문에 그는 보람과 효빈의 인생에서 중요한 이정표인 학교 공연과 생일을 많이 놓쳤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을 울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8살이었던 보람이 그에게 편지를 써서 "아빠, 저를 사랑하세요? 왜 집에 안 오세요?" 라고 물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수년간 나무 상자에 조심스럽게 보관했던 그 편지는 그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상기시켜주는 고통스러운 편지였습니다. 그는 나중에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지난 몇 년간의 후회는 결코 치유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로 남았습니다. 또한 전영록은 연예계에서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을 지켜보며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걸그룹 티아라의 보람과 디유닛의 효빈은 모두 인기에 따른 압박과 대중의 비난에 직면했다. 아버지로서 그는 항상 자신이 겪은 트라우마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자기 주장을 펼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무력감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보람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로 비난받는 모습을 보고 많이 울었어요 라고 말했다. 저는 그저 그녀를 꼭 껴안고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런 슬픔은 파경으로 인한 죄책감과 합쳐져 전영록의 삶에서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 되었고 그로 하여금 개인적인 순간에도 여러 번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전영록의 경력은 유망한 젊은 가수에서 한국에서 가장 다재다능한 아티스트 중 한 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영감을 주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5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면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를 울게 만든 많은 실패와 노력도 겪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 가수로 데뷔한 전영록은 따뜻한 목소리와 사랑에 대한 감성적인 노래로 빠르게 팝과 트로트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1979년 데뷔 앨범 새벽 모습 전영록 놀래 모음을 통해 종이학, 연필로 사랑사랑 등의 히트곡을 내며 새로운 재능의 등장을 알렸다. 1980년대에는 스파크, 마이 러브 울보, 화이트 나이트, 이브닝 선셋 등의 노래로 차트를 석권하며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작곡 능력도 뽐냈다.
전영록의 가장 큰 성공은 1910년대 중반에 이루어졌는데 그는 1986년과 1987년 두 해에 걸쳐 KBS 가요대상에서 대상을 연속 수상했습니다. 새나 울라와 여전히 어두운 밤과 같은 노래는 그 시대를 상징하는 노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낭만적이고 가슴 아픈 가사로 팝, 록, 트로트를 결합한 그의 음악 스타일을 정의했습니다. 그는 매진 콘서트와 활기찬 공연 등 라이브 공연으로도 유명합니다. 전영록은 음악 활동 외에도 영화 친구야 친구야 99, 대야망 887, 오이게 번개용 888 등에 출연하며 연기에도 도전했다. 그는 1990년에 연기를 은퇴했지만 1970년대와 1880년대에 제키찬 등 국제적인 스타들과 협업을 포함한 액션 역할을 맡으면서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 외에도 전영록은 1992년 20주년 음악세계와 친구들, 1992년 전영록 20년 기념 라이브 앨범 등의 기념 앨범과 1992년 부모인 황해, 백설이와 함께 작업한 부모님과 함께 등의 가족 프로젝트로 큰 주목을 받았다. 그는 또한 디너 클럽, 골든 피셔리, 라디오 스타 등의 TV쇼에 출연하여 유머와 친근함을 보여주며 올라운드 아티스트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는 전 영록 힙합 리메이크 파트 치온 2021과 같은 프로젝트로 혁신을 이어가고 있으며 릴 체리와 돈 밀스와 같은 젊은 아티스트와 협업하여 여전히 현대 음악 트렌드에 적응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전영록의 경력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다. 그는 초창기에는 조용필, 이선희 등의 가수들이 주도하는 한국 가요계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그의 초기 앨범 중 일부인 절묘한 노래 전영록 신고음 1980은 기대했던 성공을 거두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그는 때때로 자신의 재능에 의심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고 결코 인정받지 못할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일부 비평가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그는 낭만적인 노래에만 너무 집중했고 음악적 혁신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정신적 상처를 입었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2배 더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좌절 중 하나는 전영록이 1990년에 연기를 은퇴하고 음악과 가족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을 때였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선택이었지만 그는 나중에 특히 제키찬과 같은 스타들과 작업한 후로 인해 국제적으로 경력을 확장할 기회가 제한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세 바퀴에 출연해 그는 제키찬이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던 재밌으면서도 후회스러운 사연을 이야기했는데 이는 두 사람의 친밀함을 증명하는 동시에 놓친 기회를 상기시키는 것이기도 했다. 이런 후회는 그다지 큰 고통은 아니지만 여전히 그의 경력 여정의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전영록의 노력은 종종 감정적인 순간을 동반한다. 그를 울렸던 일 중 하나는 1985년 앨범 그대 우나봐 난늘 솔직 연애를 준비할 때였다. 그는 외로움과 사랑에 대한 노래를 작곡하고 부르기 위해 이미영과의 결혼 생활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떠올리며 자신의 감정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에 대해 글을 쓰며 스튜디오에 앉아 있던 어느 날 밤 옛 상처를 다시 겪는 것 같아 울기도 했습니다. 라고 그는 회상합니다. 또 다른 순간은 1992년 데뷔 20주년 기념 콘서트에서 공연했을 때였습니다. 수천 명의 관객이 그의 노래에 맞춰 따라 부르는 것을 보고 그는 대중의 사랑을 느끼면서도 지난 세월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영록은 2012년 딸 보람이 티아라 관련 스캔들에 휘말리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로서 딸을 연예계의 압박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었지만 보람이 소셜미디어에서 비난을 받는 것을 보고 무력감을 느꼈다. 그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보람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을 보고 울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그녀가 제 자랑이라고 말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녀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런 순간들은 전영록의 세심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의 경력이 절정에 달했을 때에도 가족에 대한 그의 깊은 사랑을 보여줍니다. 전영록이 항상 이루고자 노력해온 업적은 그가 다재다능한 예술가가 되고 지속 가능한 유산을 남기려는 비전과 열망을 반영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청중의 마음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가수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는 팝, 트로트, 록 등 어떤 장르든 자신의 노래에 깊이와 의미가 있기를 원했습니다. Still a Dark Night와 My Love 울보와 같은 노래는 히트곡일 뿐만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경험을 반영한 사랑, 상실, 희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목표는 그가 1980년대를 대표하는 가수 중 한 명으로 인정받으며 여러 상을 수상하고 대중의 사랑을 받으면서 달성되었습니다. 또한 전영록은 음악을 통해 세대를 연결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싶다는 꿈을 늘 품고 있었습니다. 2021년 발매한 앨범 전영록 힙합 리메이크 파트 1에서는 젊은 아티스트들과 협업해 자신의 명곡들을 새롭게 재해석해 새로운 시대에도 자신의 음악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그는 서울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음악에는 나이가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1980년대에 자란 사람들과 오늘날의 젊은 사람들 모두에게 제 노래가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업적은 특별한 상을 수상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세대의 청중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았다는 점에서 그의 유산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영록은 또한 젊은 세대, 특히 자신의 자녀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그는 보람과 효빈이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왔고 두 사람이 모두 가수로 성공했다는 사실은 큰 자부심의 원천입니다. 그는 또한 서울에서 음악 워크숍을 여